집값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일본처럼 이미 가고 있다. 왜 일본처럼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냐면 행무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 표영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표영호 TV의 표영호입니다. 오늘 뭐 사실 부동산 이야기가 요즘 가장 또 핫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찾아왔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요즘 부동산 하면 거의 표영호다라는 말까지 붙을 정도로 너무 핫하신 것 같습니다. 집값이 진짜 하락하고 고점에 집을 안 사고 요즘에 이제 집을 좀 살려는 분들 있잖아요. 값이 많이 떨어지고 나니까 제 이야기가 지금까지 다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더 고맙습니다. 제가 20년과 21년에 부동산 가격이 막 거품이 일어날 때 정말 많은 그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땅을 막 고가로 사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짓고 무슨 지식산업센터도 짓고 진짜 오만 걸 다 짓고 오만 걸 분양하는 거예요. 뭔가 된다 싶으면.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택 시장을 좀 규제를 하니까 그쪽으로 불똥이 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분양 완판을 한 곳이 많은데 과연 이게 사실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고 그 고민대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위험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특히 이제 21년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할 때는 사람들이 저보고 미친놈 아니냐. 지금 고공으로 달리고 있는데 뭘 앞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냐라고 했는데 21년 8월인가요? 그때부터 기준금리가 이제 살짝 한번 탁 튕겨서 올랐어요. 네. 시그널이다 라고 제가 읽고 앞으로 이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가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물가를 잡으려면 돈줄을 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모든 그 금융이라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대출 금리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 초저금리 때 부동산을 막 쇼핑하듯이 주식 단타하듯이 샀단 말이죠. 네. 주식 단타하듯이 샀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통 그 준공 전에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계약해놓고 2, 3개월 있다가 누가 한 2, 3천만 원 더 주겠다고 팔으라 그러면 팔잖아요. 단타잖아요. 그렇게 투자한 것은 사실상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재화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헛된 꿈을 꾸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 봤을 때 이거 정말 큰 문제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겁이 났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2년 반, 3년이 지나면서 제 이야기가 사실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지순례 느낌으로. 성지순례 느낌으로 제 걸 보기 시작하는 거야, 많은 분들이. 네. 그러면은 그런 대표님께서 보시는 현재 부동산 시장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또 양쪽으로 갈리는 게 의견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폭락할 거다. 아니다, 이제는 슬슬 바닥 잡았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두 가지 얘기의 중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았다는 아니고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 근데 지금 바닥이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마 조금 더 이렇게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폭락했던 것만큼 또 폭락한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국가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연착륙을 시키려고 많은 규제들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그 규제를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거래량도 늘었고 바닥이다라고 하는 심리도 작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풀어줬다면 아마 엄청난 폭락이 왔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어떤 분들은 반등해서 또 올라간다. 이런 분들은 이제 주로 죄송하지만 건축업자나 그쪽에서 이제 그동안 수없이 지난 몇 년 동안 돈을 버신 분들이 그 추억을 잊지 못하고 원래 그 주식도 상한가 한 2번 맞으면 내가 보는 모든 주식은 상한가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이제 쪽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가 그렇게 집값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물론 어디 한 군데 어떤 아파트 하나가 값이 비싸게 툭 거래될 수는 있죠. 그거는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저 아파트가 지금 뭐 10억인데 나는 저 아파트를 한 20억이라고 난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아파트의 동호수도 있고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가 뭐 모든 시장을 다 가늠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거래는 가끔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거래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거래량도 최근 2, 3개월 내에 살짝 올라왔어요. 그런데 최고의 거래량을 찍던 2020년보다는 아직 반의 반토막도 안 되는 거래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최저점인 2022년보다는 살짝 올라왔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서 바닥이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바닥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그런데 지금 분위기 여러 가지 보면 절대로 뭐 이렇게 좀 쳐다봐야 할 부동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지금은 금리는 어쩌면 이제 심리의 저항선을 살짝 내려앉았어요. 금리가 고금리로 지금 1년 정도 오니까 이 정도 금리는 뭐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도 사실상 지금 그 정부에서 좀 약간 많이 끌어내린 게 있어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금리가 5% 6% 가던 대출금리도 이제는 4% 아래쪽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까라는 분들이 있을 뿐이고, 또 집이 아니고 다른 뭐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아마 올 하반기가 되고 내년 초가 되면 꼬마 빌딩 경매가 많이 나올 겁니다. 꼬마 빌딩, 특히 강남 쪽에 있는 빌딩들은, 건물들은요, 대출을 최대치로 끌어서 샀거든요, 사람들이. 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2000년 초반에 산 건물들이 매물로 나올 리는 거의 없고요. 이제 18년, 19년, 20년, 21년 이럴 때 샀던 빌딩 중에 지가 상승을 노리고 대출을 최대한 땡겨서 산 건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감당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보다는 매수하려는 눈으로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일본도 우리나라에 앞서 그런 이제 사태를 경험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도 과연 붕괴가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DSR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안전하다, 일본 부동산처럼 폭락해서 장기 침체로 가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말에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일본처럼 이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왜 일본처럼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냐면, 일본도 부동산의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올랐었거든요. 그게 거품인지도 모르고 올랐다가 거품이 꺼지니까 내가 그동안 봤던 게 신기루였구나. 심지어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몇십 조를 가지고 있던 부자들, 부동산 거품에 올라타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 거품이 다 꺼지고 나니까 뭐 노숙하는 분도 일본에 있습니다. 그런 자료 찾으시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뭐 고가의 부동산이 안 떨어진다 하는데, 세계적인 경제 위축이 또 좀 길어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장담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과는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긴 뭐하지만, 많이 닮아가고 있고, 많이 닮아가고 있다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너무 희망 섞인 얘기만 듣다 보면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 그 트리거를 금리 인상으로 어느 정도 좀 보셨었는데, 네. 반대로 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 좀 진정되고 좀 바닥을 잡을 만한 신호는 우리가 어디에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데이터의 기초적인 게 되겠는데, 거래량이 좀 늘어난다라는 것은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로 본다면, 경기와 상관없이 심리가 먼저 움직여서 부동산 가격을 또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는구나 라는 데이터의 기초를 보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아직 그 거래량으로 가려면 한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